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관계부처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 우선 대략적인 내용을 이 원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자, 24년 8월 8일 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목차를 보면 최근 동향부터 시작해서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를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대 효과와 향후 추진 계획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우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상에서 벗어나지를 않았고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특별하게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부에서도 물론 지금 주택,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해서 대책을 빠르게 발표하는 것은 좋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현재까지는 거의 전무하다라는 것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발표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괜찮은 내용들도 몇 가지 보이긴 하지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이 파급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격은 강남, 상구, 용산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 1월달부터죠. 1월달부터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더니 6월달에는 거래량이 6,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도 현재 5,000건 이상 넘어서 예상되는 것은 7, 8,000건 정도로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서 대책을 안 세울 수는 없겠죠. 박상원 국토부 장관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현상으로 간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내용 한번 볼게요. 수도권 선호 지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듯 차별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 DJ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지역별 양극화를 지나 초양극화 시대가 계속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여기 발표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 지역들은 보합 내지는 하락세, 물론 미분양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은 미분양이 감소 추세로 되어 있고요. 수도권도 일부 지역들, 최근에는 이천 지역에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 기사나 보도 기사로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현재 부동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지수, 저희 한정훈 대표님이 항상 얘기했던 주택 심리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전망지수인 CSI가 최근 점점 올라가다가 100 이상은 주택을 구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0 이하면 팔아야 되겠다는 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벌써 7월에 119. 그래서 상승 전망이 우세라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정부에서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자, 주택 공급 동향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것은 작년에 일어났던
공사비 인상부터 인건비 인상,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때서부터 파급됐던 현상들, 외부적인 변수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많은 공급량이 축소가 됐고 딜레이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었는데, 자, 착공 부분도 본다라고 하면 아파트 착공은 지난해에 장기 평균 64%까지 했는데 88% 수준까지도 다소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고요. 인허가가 지금 심각합니다. 인허가는 상반기 장기 평균의 92%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준공 부분도 한번 볼까요? 아파트 준공은 지난해서부터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돼 있지만, 서울시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 수요나 이런 부분들 했을 때 48,000여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 쪽에서 보는 거는 최근에는 한 25,000여 호,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한 30,000여 호 이상 공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요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나왔었죠. 작년 전세 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을 150%에서 공시지가의 126%로 어거지로 이원화를 시킨 현상이 지금 불거지면서 이 문제들이 더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 선호 현상, 쏠림 현상이 더더욱 많이 돼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매매 가격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중고, 거기에 공급량까지 또 부족한 것이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급을 늘리든지 다른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부랴부랴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 방향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실하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발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공급을 어떻게 빠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아파트나 주택, 빌라라든지 다세대 얘기했었을 때 아파트는 뚝딱뚝딱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파트 공급입니다. 그 외에 빌라라든지 다세대는 6개월에서 1년이면 공급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비아파트는 선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아파트의 공급에 대한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도 안타깝게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급량은 많이 늘린다라고 하지만 2024년인 현재가 아니라 최소 2028년에서 2030년,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2030년 초반까지 돼야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시킬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례법도 제정하고 공공지원도 하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에서 130%로 역세권은 1.3배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 개정 쉬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자,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공공 신축 매입을 뭐 11만 호에서 알파로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서울 무제한 매입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밑에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기존에 지어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공급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이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역세권 지역이 아닌, 역세권이 떨어진다든지, 일례로 본다면 사지하러 바로 밑에 있는 빌라, 팔리지 않는 빌라를 공급 매입해서 LH나 SH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들어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실효성 없는 대책들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쉽지가 않다. 가격은 잡기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나고 신규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요것도 밑에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 대기업이나 또 이제 건축업자들에게 뭐 이제 지원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증과세 부분들을 혜택을 많이 주겠다 해서 풀어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긍정적인 거지만, 이게 쉽게 빠르게 될 거라는 것은 아직 글쎄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추진 계획들을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복잡하죠? 자세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계획관 통합 처리 방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라든지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조합 설립하고 관리계획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의 법리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구역, 정비계획 수립 지역들을 좀 혁신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서 빠르게 좀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세인 인간과 관리처분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좀 줄여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급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또 조합 설립을 하는데 절차 간소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재건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작년이나 재작년에 뭐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얘기가 한참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재개발이 좀 많이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건축을 또 활성화를 시켜서 아파트 공급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달라진 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5%를 감소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동별로 2분의 1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3분의 1 정도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조합을 추진하거나 하는 재건축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급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로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사업 시행도 지금 보면 인허가 의제대상 최대한 뭐 확대해서 뭐 신고로 처리를 해서 빠르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주 착곡도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들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하반기 정도쯤이나 법리적인 요건이 검토된 다음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지원 얘기도 나와 있고요. 자, 공공지원을 통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다라는 부분들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요건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초기 사업부 지역, 요즘에 공사비 문제들이 많고 대기업이라든지 건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기업들도 수주를 웬만한 데는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반 빌라나 다세대 건축업자 분들도 쉽지가 않아서 건축을 안 하죠. 그래서 24년 1분기 서울에 있는데 빌라가 지어진 게 한 500여 채에서 600여 채 사이라고 뉴스 기사에 나온 거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신축 공급이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빠르게 좀 해라 라고 해서 숨통을 치워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도 이제 감면해 준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정비사업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유효성이 좀 없고요. 자,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1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좀 많이 발표됐던 내용들이라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자, 그거를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00호 정도가 이제 선도지구로 해서 발표가 될 건데요. 이것도 벌써 예상되어 있던 부분들, 분당, 일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아파트들 얘기가 나와 있었던데, 아마 거기를 빠르게 좀 특례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의지만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죠. 여기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정부에서 말 그대로 미분양이나 공급이 안 된 이제 빌라들을 매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더 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겠다, 공공임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지역별로 많이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호 지역에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안 되거나 지금 팔리지 않는 빌라나 다세대들을 매입해서 공급하겠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반기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대책인가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적인, 질적인 부분이 아닌 양적인 부분으로, 자, 정부에서는 공급했다,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다 라는 자기 위안적인 발언, 대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자, 분양 전에는 신축 매출 신규 도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6년 임대 후에 다시 뭐 이제 분양 전환을 해줘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도 뭐 어찌 됐던 간에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건설하는데 대기업들도 하겠지만 중소업체라든지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이런 데에서 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 중과 완화를 통해서, 자, 지어라, 너네들 이만큼 혜택에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지어라, 요건 반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너네들이 지어줘야지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해서, 자, 임대사업자가 어느 순간인가 악의축이었었죠. 자, 이거를 좀 이제 완화해서 풀어준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걸 확실하게 해준 거는 아닙니다. 자, 해준 거 아니고 단지 여기 했었던 거 일몰 연장했던 부분들 연장한다라는 부분들이라서 좀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 좀 많이 있고요. 자, 임대인도 임대 수요 정상화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면 취득정보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자, 1월 10일 날 우리 주택수 제외로 발표를 해서 6억 원 수도권
같은 경우에 6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부분들은 주택수에서 제외 산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것들을 지금 하는 거를 27년 12월까지, 25년 12월에서 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축 소형주택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신축이 아닌 기축주택들도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라고만 하면 야, 주택수로 제외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최초 확대도 해준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좀 해줘서 2년 연장 추진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생애 최초에 있는 부분들에서 무주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주택이나 다주택자 부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 기준도 좀 이제 완화한 것도 예전에 1월 10일 대책에서도 충분하게 나왔었던 부분들이죠. 자,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좀 뭐냐면 현재는 공시지가로 했었을 때 1억 6천만 원에서 그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 5억 원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무주택자들이 만약에 샀었을 때도 청약의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면적도 60제곱이 아닌 85제곱미터로 이제 변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고 청약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플러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비아파트 정보 제공을 강화해서 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게끔 법리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 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인데요. 자, 정부에서 말 그대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요거 뉴 빌리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런 게 정말로 수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자, 실상을 본다라고 하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의구심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자, 그래도 어찌됐든 정부에는 임대를 통해서든 뉴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든 공급은 최대한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내용들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자, 미분양 얘기도 좀 나와 있어요. 미분양도 있으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들 좀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보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좀 협소하게 핀셋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서 진행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과연 미분양이 된 곳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된 곳인데, 과연 이런 데를 이런 부분으로 혜택을 준다라고 해서 미분양이 해소될지는 의문이 돼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자, 계속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토지 이용도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한다 해서 결국에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들이 보통 보면 서울 북부 지역과 강남 상구 쪽에 그린벨트가 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노원구나 은평구나 강북구, 도봉구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과 아니면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강북구 쪽은, 강북 지역은 아무래도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푸는 거는 현실상 좀 많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선호도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강남 쪽에 있는 그린벨트를 푸는 건데요. 자, 여기를 풀면 공급량은 일정 부분을 해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을 풀었을 때 투기나 과열, 부동산 과열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자, 정부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자, 뭐 말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은 거는 저의 기우이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라는 것은
저희 현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가져야 되는 자연 환경입니다. 이런 지역을 푼다? 아무리 공급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당장 급한 언발의 오줌 누기 형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토의를 해서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들도 고민해보고서 해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급하니까 당장 풀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나와 있던 내용들 뭐 PF나 뭐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들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나왔었던 대책들에서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 외에는 특별하게 바뀐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8월 8일 이때 급하게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했나 라는 것들을 좀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정부도 급하다. 자, 주택 심리지수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라고 하면 주택은 과열이 될 거고요. 최근에 미국도 금리를 내린다. 0.25%가 아닌 심지어 0.5%까지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량도 부족해요. 거기에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세도 빌라 시장과 아파트 시장이 좀 균형 있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빌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억제 정책, 아파트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현상. 자, 거기에 매매가까지, 어떻게 보면 3중고, 4중고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책이 있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가는 거, 경제상으로 정말 좋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심리적인 안정만 준다라고 해서 이런 대책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제초안 얘기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이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규제는 폐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법이 통과가 가능할지 저는 99%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번 대책은 말뿐인 대책이었다라는 것이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서 좀 나왔고요.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가 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책의 결론은 올해 하반기는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 장만이나 더 좋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더 알려진 내용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다라고 하면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